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함부로 먹은 단백질 보충이 이제 땡땡에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땡땡에 들어가는 말은 이제 건강에 치명적일 것이고, 특히 저는 이 건강 중에서도 콩파, 신장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할 때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이제 그런 고령의 환자분들이라든가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단백질을 지나치게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콩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장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섭취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골밀도와 뼈 건강을 위해서 골밀도와 뼈의 질, 골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력과 근육량을 늘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동을 하면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기타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체성분 분석 검사를 해서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다리 하체 쪽에 근육량이 부족해서 이제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겠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조금 먹어서 근육량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량 늘린다고 단백질 보충제를 이렇게 먹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TV나 이런 광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꼭 음식을 잘 먹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거를 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좀 부족한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아주 소량씩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보충을 하거나 섭취를 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많이 먹으면은 근육이 저절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임종소 그 할머니나 아니면 이런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먹어서 이런 몸이 생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이전에 충분한 근력 운동을 하고 적절한 수준의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 생기는 것이지 단백질 파우더만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 감소를 예방하는 정도의 단백질 섭취량은 보통 이제 30g 이상 먹었을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섭취량이 부족해서 단백질이 줄어드는 걸 예방하는 효과는 30g 정도의 단백질 섭취만 해당이 되지 그 이상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에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작용은 바로 신장, 콩팥의 손상입니다. 이게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상되는 원인은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질소 화합물을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질소 화합물을 섭취를 하고 대사하는 과정 중에 이 암모니아 독소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됐고요. 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이것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배출하는 그 루트가 바로 콩팥이 되겠죠. 그래서 콩팥의 요소 형태로 변화를 시켜서 소변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혈액 내에 지나친 단백질 증가로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될 수 있고 이 소변에서 이제 단백뇨나 단백질이 빠져나가거나 미세 알부민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신장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신장이 손상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 감소가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이런 고령인 경우에 뭐 근육을 좀 늘려보겠다고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거나 파우더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망가진 이 신장 콩팥은 회복이 어렵죠. 신장이 하는 일이 소변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그 요소 같은 것들을 배출을 해서 우리 몸에 그런 해독 작용을 하는 기관인데 이게 만들어지지 이런 제대로 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너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만성 신부전이 오게 되고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투석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기에 한 4시간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망가진 콩팥은 회복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게끔 미리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식사가 잘못됐습니다고 하는 요 책이 있거든요. 2편인데 한번 식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일본 사람이 마키타 겐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썼는데 생각보다 이제 내용이 쉽습니다. 일본 책들이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여기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했더니 이제 콩팥이 망가진 환자들을 음, 발견을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분비내과 전문으로 하는 일본 의사입니다. 그래서 88세 여성이 어, 원래부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콩팥 기능이 안 좋은 편이었는데 알부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8까지를 여기서는 정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니까 그 알부민이 단백뇨가 엄청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단백뇨가 심해진 경우에는 혹시 이렇게 단백질 보충을 과하게 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높게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섭취를 그만했더니 다시 정상 원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시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56세 남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이제 헬스장 가면서 이제 단백질 파우더 섭취를 권장을 하잖아요. 그 헬스장 안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했더니 이렇게 단백뇨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콩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섭취를 그만뒀더니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케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콩팥이 망가지는 데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가 뭐 몸이 붓는다든가 등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 섭취를 하는 것은 이렇게 단백뇨가 발생하면서 콩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많거나 단백질 파우더 보충제를 섭취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는 이제 한번 신장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크레아틴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망가지진 않고 그거보다 좀 더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게 단백뇨를 확인하는 소변 검사를 해보는 것이고요. 이 단백뇨보다도 좀 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세 알부민뇨 검사입니다. 흔히들 이제 당뇨 환자들에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미세 알부민뇨 검사를 하는데 혹시라도 최근에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어서 콩팥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세 알부민뇨 검사를 꼭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먹어야 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내용도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실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은 체중 1kg당 한 0.8g 정도 섭취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한 1kg당 1g 정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서는 적게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뭐 1.2g까지 먹어라, 뭐 많게는 1.6g까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1g만 먹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가 뭐 올림픽에 나가거나 뭐 그 특수한 분야의 운동 선수가 아닌 이상 적당하게 먹는다고 하면은 1kg당 1g 정도 조금 저는 낮게 잡으면 한 0.8g 정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0.6g으로 이렇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대신 성장기 어린이는 이제 막 키가 크고 근육이 발달돼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2g까지 섭취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단백질 섭취를 늘릴 경우 꼭 신장 기능 확인을 저는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자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데 지나치게 단백질 섭취를 늘려가지고 콩팥이 망가지면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착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고기 100g은 단백질 100g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고기 100g은 단백질 100g이 아니라 대략 육류 양의 한 4분의 1이 단백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은 먹어야 되는 그 육류 섭취량이 대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kg면은 이제 60kg면 이제 킬로그램당 0.8g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8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기를 48g 먹으면 단백질이 48g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 중에 한 4분의 1이 4분의 1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주면은 한 192g 정도 우리가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200g, 목살 200g 정도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92g의 육류 섭취를 이거 다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60kg인 사람이 192g의 고기를 다 먹어야 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육류로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한테 단백질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육류가 아니라 쌀, 그런 곡물에 의해서 들어오는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내용을 그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100g당 단백질 그 함량을 나타낸 표인데요. 그 현미도 한 100g당 한 5g, 5g 정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뭐 한 하루에 뭐 200g씩 3번 먹는다고 하면은 600g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단백질이 30g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 제가 눈여겨본 거는 대두입니다. 대두. 대두는 100g당 36g이나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검은 콩 같은 경우에도 34g이 되기 때문에 콩에 상당히 많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밥에다가 콩을 넣어주면은 이제 웬만한 단백질 섭취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류도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을 100g당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쪽에서도 들어있고요. 유난히 이제 압도적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 100g당 단백질이 60g으로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계란도 우리가 자주 먹는 계란에도 단백질이 7g 정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두부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원장이 추천하는 단백질은 바로 낫또입니다. 낫또. 하루에 50g 정도 먹게 되면은 그 중에 한 18g 정도 들어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들어있고 특히 멸치가 그 중요한 그 단백질 공급,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멸치는 또 칼슘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멸치 그리고 이제 콩밥 드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두부도 괜찮겠죠. 두부 그리고 저염식 된장 청국장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삶은 계란, 삶은 계란 1번 계란 있잖아요. 그 난각번호 1번 계란을 반숙으로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육류를 약간 굳이 이거는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위에 것만으로 해도 충분한 어느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 대신 이제 철분이라든가 다른 비타민 B군 섭취 등을 위해서 동물복지 육류를 약간만 섭취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한 하루에 손바닥 하나 정도만 먹어도 단백질 섭취가 충분한 이유가 낫또도 먹고 멸치도 먹고 콩밥도 먹고 계란도 먹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상당히 많은 단백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과류도 호두, 잣, 피스타치오 이런 거 섭취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멸치를 제외한 수산물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중금속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뭐 한 번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오징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장어라든가 참치, 연어, 장어 이런 것들은 중금속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금속 얘기는 다시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해보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경우는 항생제가 들어있는 고기는 꼭 피해서 소량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왕이면은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60kg면은 48g만 먹어도 돼요. 그래서 48g을 육류를 안 먹어도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는 소량의 육류를 섭취를 하고 멸치하고 낫또 이런 계란, 콩 등을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나친 단백질 섭취 부작용은 바로 이게 동맥경화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혈관 영상 3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나친 육류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 TMA, 트리메틸 아민과, 요게 이 장에서 안 좋은 세균에 의해서 트리메틸 아민이 생기고 이게 트리메틸 아민 N 옥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동맥경화 유발 물질이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TMA로 전환되는 음식들이 보면은 콜린이 들어있거나 베테인이 들어있거나 L카르니틴이 들어있거나 이런 음식들인데, 콜린하고 L카르니틴이 들어있는 거는 이제 육류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나친 육류를 섭취를 하고 거기에다 장내 세균까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 TMA가 발생을 하고 이게 간을 거쳐서 TMAO, T마오로 전환이 돼서 동맥경화가 급격하게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섭취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은 바로 장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 불균형이 생기고 장에 이상한 그 항생제 내성균들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곰팡이가 왕창 증가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신의 건강 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보여드렸던 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이런 테트라사이클린, 플록사신 같은 이런 항생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공장식 밀집 사육되어 있는 고기를 시중에서 이렇게 사서 먹게 되면은 항생제를 섭취하게 되고 장에 유산균과 유익균이 제거되면서 안 좋은 세균이 점점 늘어나서 염증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또 그 콜린이나 L카르니틴 같은 게 이제 TMA로 전환이 되면서 혈관도 나빠지고 전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그 단백질 섭취 보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상, 육식의 반란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1편, 2편, 3편을 꼭 보시면은 내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리고 소량씩 먹어야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골질과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하는데 오히려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 증가로 이렇게 암모니아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소 배출도 증가하게 되고 요소 배출이 증가할 때 칼슘 배출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칼슘이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은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에 의한 기타 부작용으로 뭐 탈모도 있을 수 있고 소화기, 위장장애도 생길 수 있고요. 호르몬 교란과 관련이 있고 또 이렇게 탈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칼로리 과잉이 돼가지고 살만 찌는 체중만 증가하는 근육량은 늘지 않고 체중만 증가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신의 체중에 맞는 단백질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0.8, 체중 곱하기 0.8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맞는 음식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밥량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콩을 먹었을 때는 어느 정도 콩을 먹으면 될지 그거는 각자 체중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100g당 그 단백질 100g당 단백질 그 양을 체크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요 정도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혹시라도 최근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셨다면은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사구체 여과일이나 단백뇨, 특히 그 미세 알부민뇨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파우더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단백질 보충 음식을 잘 드시면 되겠고요. 단백질 보충제는 가끔 이제 뭐 그 음식으로 좀 부족한 날이 있잖아요. 그리거나 아니면 운동을 조금 어, 하면서 근력량을 늘릴 때 이렇게 짧게 단기적으로 먹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부스팅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벤트식으로 한 번씩 보충하는 거는 괜찮은데 운동도 많이 안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